안녕하세요. 중국 국함뿐만 아니라 일본 군함의 뻥스펙도 참 알아줄 만하구먼. 향후 일본과의 해상 전투할 때 우린 화물선을 출동시키면 되겠군. 전투함까지 나설 필요는 없겠네. 병사들은 하던 족구 시합이나 계속하고 2차 세계대전에는 비행기로 카미카제 하더니 지금은 군함으로 카미카제 하는구나. 현재 동해와 일본 열도 사이에는 양국이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명 한일 중간 수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광복 이후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양국 어선 간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시 유엔군의 개입 아래 최초로 도입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단지 매스컴에도 보도되지 않고 있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사실상 국경 분쟁 지역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수십 년간 어업을 독점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이곳에 군함들을 배치해왔는데 하필 그것이 최악의 한 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위대가 자랑하는 최신 군함이 한국의 민간 선박을 먼저 공격해놓고 침몰돼버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최근 일본 앞바다에서 한일 네티즌들을 경악해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모노세키 후타오이 섬 인근 해역에서 한국 화물선과 일본 어선의 충돌 사건을 긴급 보도하며 두 선박 모두 사건 직후 자력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에 불과했지만 일본 어민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두고 한국 측에 손해배상과 더불어 강력한 재발 방지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한국 측은 일본 측 어선 뱃머리와 화물선의 우연히 맞닿은 정황상 먼저 갖다 박은 건 일본 어선이며 게다가 선박의 규모 면에서 10배 이상 작아 비교적 방향 전환이 수월했음에도 불구 충분한 회피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건 전적으로 일본 측의 부주의가 유력하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사소한 접촉사고에 가까운 이번 사건은 결국 보험사 간의 싸움으로 종결될 분위기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그동안 쌓인 게 워낙 많아서인지 과거 한일 중간 수역에서 벌어졌던 양국 선박의 충돌 사건을 기어꼭 끄집어내는 뒤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관된 주장은 한국 어선 따위는 내구력 면에서 감히 일본 어선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침몰당하기 싫다면 아쉬운 쪽이 피해가라는 것. 애초에 전투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도 아니고 이게 무슨 황당한 논리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양국의 어선들 사이에선 한일 중간 수역을 두고 수십 년간 생존을 위한 크고 작은 충돌 사건이 발생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8년 독도 인근 해역에서 양측 어선이 충돌, 한국 어선이 침수 피해를 입고 13명이 긴급 구조됐던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당시 동해 해경에 따르면 경남 통영선적 48톤급 문창호가 일본 국적의 100톤급 어선 세이토 쿠마로호의 기싸움 중 양망 작업을 틈타 갑자기 돌진한 일본 어선에 의해 선미 부근이 50cm가량 뒤져지는 피해를 당했고 근처에 있던 어선과 군함이 총출동하는 등 사실상 국지전에 가까운 긴장감이 흘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중간 수역 내에서도 대화퇴 해역이라 불리는 곳으로 수심이 300부터 500m로 상대적으로 낮아 영양염류가 풍부한 데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어선들이 최근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어선과 갈등이 비춰질 정도로 조업 경쟁이 치열한 동해안의 대표적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역에서 한국 어선과 일본 어선의 비율은 대략 73 정도로 양국은 민간단체 협의회를 통해 매년 조업 질서에 관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업 방식의 차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좋지 못한 기류가 흘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근 양국의 해군은 만약에 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경비함을 배치하는 등 분쟁 지역을 능가하는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구온 난화의 영향으로 동해 연안의 어족 자원 이씨가 말라 대화퇴 구역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부분 100톤 미만의 한국 어선에 비해 일본 어선의 규모가 크다 보니 일단 충돌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한국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일본 어선의 의도적인 박치기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군함을 배치하는 등 일각에선 이 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국지전으로 발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죠.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상대적으로 육중한 일본 어선들은 언제든 한국 어선을 들이받을 준비가 돼 있음을 어필하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냥 들뜬 반응을 보였지만 과거에 있었던 한국 민간 선박과 자위대 군함의 충돌 사진이 공개되자 그들은 충격받은 모습을 숨기지 못하며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등 격한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시라네급 사번함 쿠라마함은 해상자위대 측이 개최한 관함식에서 일본 총리 등 귀빈을 태우고 참가하는 명예를 누렸고 모든 스케줄을 마친 뒤 모항인 사세보로 귀향하던 중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칸몬 해협을 통과하던 쿠라마의 맞은편에서 운항 중이었던 한국 국적의 화물선 카리나스타오는 당시 중앙에서 느리게 운항하는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을 앞지르려다 이들이 갑자기 방향을 꺾는 바람에 급히 좌연으로 경로를 틀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피한다고 꺾은 코스엔 쿠라마오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었고 결국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두 선은 크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군함이란 민간 선박에 비할 바 없이 튼튼하게 설계되는 것이 상식이었고 게다가 먼저 쿠라마가 선수를 들이박은 상황인데다 그 자리가 절묘하게도 페인트와 신너 등이 보관된 인화물질 보관소로 큰 화재가 발생했기에 이는 누가 봐도 카리나스타호의 대참사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꼬박 10시간이 걸린 진화 작업과 그 과정에서 6명의 승무원이 부상을 입긴 했지만 부딪힌 자리에 약간의 그을린 자국을 제외하곤 운항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손상만이 남았고 반면 쿠라마오는 먼저 들이받고도 선수 전체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입는 바람에 근처에 있는 어선과 화물선 그리고 구조헬기 등의 긴급 지원을 통해 탑승객을 전원 구조하고 나서야 뒤늦게 모항으로 인양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황당한 상황에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민간 선박만도 못한 군함이 일본 자위대의 대표 함선이라는 게 매우 쪽팔리다는 반응과 함께 심지어 선수의 폭발물을 들고 돌진한 건 쿠라마인데 그 결과가 자폭이나 다름없었다며 이런 형편없는 내구력을 가진 군함을 주력으로 운항했다간 동해 전체가 한국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자조 섞인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쿠라마호가 고장 민간 선박에 의해 파괴됐다는 소식은 일본에게 있어 단순히 충격적인 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략 20년간 일본 영해를 지켜온 최첨단 호위함이었던 이 배는 2001년 911테러 당시 미국의 요청하에 세 척의 해상자위대 함정을 파견했을 때도 그중 일대를 쿠라마호로 구성할 정도로 남다른 애착과 자부심 갖고 있었는데요. 한편 한국 네티즌들은 저들이 자랑스러운 용사라며 군함이고 뭐고 한국 조선업이 지존이라는 등 뿌듯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해상자위대 측은 파손된 군함에 대해 한국의 일방적인 부주의를 들먹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마땅한 보상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또 한 번 망신을 당하고야 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측의 철저한 조사 끝에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일본 관제소에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돌 직전 간몬해협 관제실과 카리나스타의 무전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제실은 카리나스타호에 앞서가던 파나마 화물선을 좌측으로 추월하도록 지시하고 맞은편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쿠라마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호위함에는 아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는 그동안 일본 해상청이 카리나스타의 우연히 파손된 점에 관해 우측 항해 원칙을 무시하고 좌측으로 접근한 점을 지독하게 물고 늘어져 왔기에 결국 법적으로도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 놓였고 더욱이 2000년대 들어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들이 잇따라 크고 작은 충돌 사고를 낸 사실들까지 추가로 밝혀지자 이은 곧 자기가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자위대 측은 카리나스타호
이전에만 벌써 9건의 크고 작은 충돌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지스함, 아다고와 오선이 충돌에 어부 2명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 심지어 잠수함과 민간 선박이 접촉 사고를 내는 등 당시 일본 정부는 이같이 어이없는 상황을 두고 해상자위대 개혁 지침을 새롭게 발표함과 더불어 전반적인 군대 기강의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를 문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직감한 일본 정부는 보다 못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한일 관계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죠. 덧붙여 자위대 측은 한국 선박의 끔찍한 내구력을 들어 다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훈련 시 이들의 경로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차후 예정된 호위함 건조 시 조선사 측의 내구력과 관련 한층 강화된 설계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조선업 분야에서 일본은 죽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 수에즈 운하 사건 때도 그렇고 일본산 배는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와서 충돌했으면 의도적 충돌인데 침몰했어야 되는데 몹시 아쉽구만. 일본은 한 국가의 정부나 군대가 하는 짓이 치졸함.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